광주와 전남의 9월 평균 기온이 23.9도를 기록했습니다. 기상 관측을 시작한 지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각 지역의 명인들이 만든 음식을 한자리에서 맛볼 수 있는 남도 음식문화 큰잔치가 여수에서 개막했습니다. 올해 축제는 K푸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국제 규모로 펼쳐졌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캠핑 관광 박람회가 주말 해남에서 열립니다. 유명 가수들의 뮤직 페스타와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펫 페스티벌 등 다채로운 행사로 구성됩니다. 인천에서 어촌 정착을 돕는 귀여 학교가 설립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당초 올 연말 문을 열 계획이었지만 1년이 지나도록 첫 삽도 뜨지 못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 뉴스입니다. 광주와 전남의 9월 평균 기온이 기상 관측을 시작한 지 두 번째로 높은 온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기상청은 지난달 광주와 전남의 평균 기온이 23.9도로 평년보다 1.9도 높았고 1973년 관측을 시작하고 24도를 기록한 1975년 9월보다 0.1도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진도의 평균 기온이 26.9도로 가장 높았고 강진이 27.2도로 뒤를 이었습니다. 평균 강수량은 150.2mm로 평년과 비슷했습니다. 전남은 넓은 바다와 기름진 평화를 바탕으로 풍부한 미식 문화가 발달했는데요. 각 지역의 명인들이 만든 음식을 한자리에서 맛볼 수 있는 남도 음식문화 큰잔치가 해마다 열리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K푸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국제 규모로 확대해 다양한 볼거리가 마련됐는데요. 송하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알록달록한 버섯과 문어가 들어간 전남 장흥의 불금탕, 푹 삭힌 홍어와 삶은 돼지고기, 묵은 김치를 함께 곁들인 목포의 삼합. 전남 22개 시군의 특산물로 만들어진 대표 음식들이 한데 모인 이곳은 올해로 29번째를 맞는 국제남도 음식문화 큰잔치 현장입니다. 관람객들은 일상에서 접하기 어려웠던 다양한 음식과 명인과의 만남, 독특한 식재료 등을 만날 수 있는 행사에 큰 기대감을 보였습니다. 보기도 좋은 것이 먹기도 좋다고 먹는 맛보다도 눈으로 보는 맛이 더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오늘 행복합니다. 남도 음식 세계를 잇따를 주제로 열리고 있는 이번 행사의 전시관은 모두 5곳. 시군 주재관과 명인관에서는 전남의 명인 12명이 참여해 만든 전통 음식과 퓨전 메뉴를 즐길 수 있습니다. 명인들의 요리 비법과 오세득 셰프의 고급 요리 체험 프로그램도 남도 음식체험관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종가음식관에서는 대를 이어온 음식의 변천사와 각 지역의 특색 있는 음식 문화도 관람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또 그분들한테 아이템을 내가 또 얻기도 하고 관람객들과 만날 수 있게 소통의 자리가 되어 준 것도 감사하고 뿌듯하고 특히 올해는 국제행사 원년을 맞아 글로벌 축제로 규모가 확대된 점이 특징입니다. 몽골과 폴란드, 케냐 등 세계 15개국이 직접 참여하는 세계 미식관과 미식산업관이 운영되고 외국인 요리 경연 대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29회째는 우리 남도 음식을 글로벌화 내지 세계화를 위해서 주한대사 20여 분을 초청해서 개막식에 참석해서 우리 남도 음식을 널리 알릴 예정입니다. 남도 고유의 색을 담은 다양한 음식을 널리 알리기 위해 열린 국제남도 음식문화 큰잔치. 오는 8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행사에서는 주요 전시관을 비롯해 전남 지역 전통주 시음과 유명 특화빵 시식 체험 등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은 캠핑하기 좋은 계절이죠. 전남 해남 오시아노 일대에선 캠핑 관련 상품을 마련할 수 있는 박람회를 비롯해 직접 캠핑을 즐길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박람회가 마련됐는데요. 지난해보다 더 풍성한 즐길거리로 방문객들을 맞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장혜원 기자입니다. 해남 오시아노 일대에서 행사를 준비하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2023 전남 캠핑 관광 박람회 개막을 앞두고 준비 작업이 한창인 겁니다. 이번 박람회의 주제는 모두의 캠핑, 기후 위기를 극복하고 환경 오염을 줄이는데 캠핑족들도 적극 동참하자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지속적인 캠핑이 가능하게끔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후를 주제로 한 그런 포럼 행사도 같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올해로 2회째를 맞는 이번 박람회는 전국 각지에서 3,000명이 넘는 캠핑족들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축구장 15개 크기 면적에는 캠핑 관련 기업 118곳이 참여해 새로운 캠핑용품과 장비를 체험하거나 엿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박람회에서는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전남 펫 페스티벌과 유명 가수들이 함께하는 뮤직 페스타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남의 캠핑 박람회가 마련된 건 갈수록 증가하는 캠핑 수요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코로나19의 여파로 여행이 제한되면서 캠핑을 즐기는 이용객들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한국관광공사의 실태 조사를 들여다봤더니 2019년부터 캠핑족 규모가 해마다 500만 명이 넘어섰고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남군은 이번 박람회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앞으로는 국내를 넘어 국제 행사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꾸준히 성장을 통해서 2025년에는 국제 박람회로 키워가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빈손 캠핑을 저희들이 캠핑 운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 오시라, 여기서 싱싱한 농수산물을 마음껏 사 먹시고 즐기시라. 산과 바다, 남녘의 천혜의 자연환경 속에서 펼쳐지는 전남 캠핑 관광 박람회. 낚시대회와 버스킹 공연 등 체험과 볼거리가 풍성하게 마련된 가운데 오는 9일까지 이어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지역 소멸을 막아라. 케이블TV 공동기획보도 순서입니다. 인천시는 어촌에 정착하려는 도시민들의 주거 문제와 현지 적응을 돕기 위해 지원기관을 설립한다는 계획인데요. 하지만 지정만 해놓고 1년이 지나도록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습니다. SK 브로드밴드 김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40살인 하도근 씨는 10년 넘게 하던 택배 일을 접고 3년 전 귀화했습니다. 열심히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 거라 기대했지만 현실은 훨씬 냉혹했습니다. 생활비나 이제 뭐 선원들을 월급도 줘야 되고 저희 가정 생활비도 해야 되고 하는데 그만큼 수익 창출이 안 되니까 네. 1년 차에는 많이 힘들었어요. 사실 빚도 많이 지고. 하 씨처럼 도시민이 어촌에 적응하기까지는 거쳐야 할 관문이 많습니다. 옹진군 같은 섬 지역의 경우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가 주거 문제입니다. 도시처럼 주거 공간이 충분치 않다 보니 부지 매입비와 건축비 등 집을 짓는 데만 수억 원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부모님 집을 집으로 다시 들어오는 그러한 귀향자가 대부분이라고 봐야 돼요. 현재로서. 이 거주 공간이 없다 보니까 그게 가장 큰 문제죠. 이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인천시는 지난해 전국광역시 최초로 귀어학교를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귀어인들의 어촌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교육시설과 기숙사 등을 조성할 예정이었습니다. 올 하반기에 문을 연다는 구상이었지만 1년이 지나도록 첫 삽도 뜨지 못했습니다. 설계는 마쳤는데 이제 돈이 없어서 입찰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귀어인들을 위한 상담과 홍보 창구 역할을 할 계획이었던 귀어 귀촌 지원센터 역시 예산 문제로 개소가 미뤄지는 상황. 하루빨리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자체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도시민 중에서든 섬에 가서 살아보고 싶은 분들도 꽤 많은 거로 알고 있는데 교육이나 이런 상담을 통해서 그들이 알 그런 권리를 제공하고 또 마침내 이제 결단을 해서 섬에 가서 살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2017년 이후 5년간 인천 지역의 총 기여인 수는 345명으로 2019년 이후 3년 연속 증가했습니다.
전국의 기여 가구 가운데 인천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9%로 전남과 충남 그리고 전북에 이어 인천이 4번째로 높습니다. 수도권이라는 특성상 인천의 기여 귀촌지로서의 잠재력이 높은 만큼 더욱 촘촘한 지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내년부터 부부가 생후 18개월 이내의 아이를 돌보기 위해 함께 육아휴직을 한다면 첫 6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육아휴직급여로 받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6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는데요. 가령 부부 모두 통상임금이 월 450만 원이 넘을 경우 동반 육아휴직 시 첫 달에는 200만 원씩 총 400만 원을 받게 되고요. 6개월 차에는 450만 원씩 총 900만 원을 받는 셈입니다. 기존에는 육아휴직 급여가 통상임금의 80%였고 월 최대 상한액도 300만 원이었습니다. 기간도 첫 3개월까지였는데요. 내년부터는 기간도 늘어나고 상한액도 높아지는 겁니다. 더불어 자녀의 연령도 생후 12개월 이내에서 18개월 내로 확대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저출산 문제가 단번에 해결될 수는 없을 겁니다. 다만 피부에 와닿는 저출산 대책들이 더욱더 많아질수록 문제 해결에는 가까워질 것으로 믿어봅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목포시가 제104회 전국체전의 성공 개최를 위해 차량 2부제를 시행하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차량 2부제는 전국체전 기간인 13일부터 19일까지 운영되고 끝번호가 홀수인 차량은 홀수일에, 짝수인 차량은 짝수일에 각각 운행을 제한하는 것을 말합니다.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나 승합차가 2부제 대상에 포함되고 장애인이나 노약자, 국가유공자를 비롯해 긴급, 외교, 보도용 차량은 제외됩니다. 낚시 어선 사고가 최근 5년 동안 해마다 200여 건씩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재갑 국회의원이 해양수산부에서 받은 최근 5년간 낚시 어선 사고 현황을 보면 지난 2018년 217건, 2019년 264건, 2020년은 281건으로 집계됐고 2021년과 지난해는 각각 273건과 264건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기관 손상이 39%로 가장 많았고 부유물이 감기거나 충돌 사고가 각각 14%와 11%로 뒤를 이었습니다. 최근 5년 사이에 낚시어선 사고로 9명이 숨졌고 452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남도 인사위원회가 순천만 가든마켓과 순천만 체험선 담당 공무원들에게 경징계를 통보했습니다. 앞서 순천시 감사실은 가든마켓 담당 공무원들이 대표이사 해임 과정에서 절차를 누락하고 1년도 안 돼 5억 원의 적자를 낸 가든마켓에 자본 잠식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라는 시장의 지시를 불이행한 점을 들어 중징계 처리를 결정했습니다. 또한 생태체험선 담당 직원들은 부실업체의 전기 선박을 발주해 시 재정에 손실을 입혀 징계가 요구됐습니다. 전라남도 인사위원회는 순천만 가든마켓 담당 서기관과 팀장, 순천만 체험선 담당 주무관은 경징계 수준인 감봉 2개월, 순천만 체험선 담당 사무관은 견책 처리했습니다. 올해 추석 기간 강진 한우 판매 업소의 매출 실적이 역대 최대로 집계됐습니다. 강진군이 조사한 결과 지난 9월 한 달 동안 강진 완도축협 등을 포함한 한우 판매업소 4곳의 매출은 약 33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진군은 지역 한우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연간 1,500도 판매를 목표로 대도시 직거래를 늘리고 새로운 유통판로를 개척할 방침입니다. 순천시청 유도팀 소속 김지정 선수가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동메달을 획득한 가운데 순천시가 격려에 나섰습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김지정 선수와 김양호 감독에게 꽃다발과 포상금을 전달하며 축하와 응원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